항문에서 피가 나면 많은 사람은 혈관 하나가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항문 밖으로 무언가 튀어나오면 혹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문이 아프면 그저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액은 그렇게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치액은 원래 항문 안에 존재하던 구조가 제자리를 잃고 아래로 밀려난 결과입니다. 그 구조는 쓸모없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항문을 부드럽게 밀폐하고 가스와 묽은 변이 새지 않도록 도와주는 혈관 쿠션입니다. 문제는 이 쿠션에 피가 몰리고 그 쿠션을 붙잡아두던 지지 조직이 늘어나면서 시작됩니다. 대변할 때마다 올라가는 보각, 딱딱한 변을 밀어내는 힘,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 이 압력이 반복되면 항문 쿠션은 점점 아래로 밀려납니다. 처음에는 부풀었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피가 나고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 통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치질은 왜 생길까요? 왜 어떤 치질은 피가 나도 아프지 않고 어떤 치질은 작은 덩어리 하나만 생겨도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플까요? 그 차이는 항문관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작은 경계선에서 시작됩니다. 시상선, 하나의 항문처럼 보이는 곳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만나는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체설계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리의 정맥혈이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오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맥 판막, 종아리 근육 펌프, 심부근막, 호흡 펌프가 함께 작동해야 발끝의 피는 다시 심장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치액은 하지정맥류와 비슷해 보이면서도 전혀 다른 구조적 문제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정맥 판막과 혈액 역류의 문제라면 치액은 항문을 밀폐하던 혈관 쿠션이 충혈되고 늘어나고 아래로 미끄러지는 문제입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24번째 에피소드. 치질은 왜 튀어나오고 피가 날까? 치액은 단순한 정맥류가 아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항문에 생기는 불편한 질환을 모두 치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조금 더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항문 점막이나 피부가 찢어지는 것은 치열입니다. 항문샘에 감염이 생기고 고름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치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질환은 치액입니다. 치액은 항문 안쪽에 혈관 쿠션이 커지고 아래로 내려오고 때로는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치질은 정확히는 치액입니다. 많은 사람은 치액을 항문에 생긴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이 부풀어 오르니 다리 정맥류와 같은 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액은 단순히 정맥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항문관 안에는 원래 혈관이 풍부한 부드러운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문 쿠션입니다. 항문 쿠션은 정맥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작은 혈관 통로, 부드러운 결합 조직, 탄력섬유, 평활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쓸모없는 혈관 덩어리가 아닙니다. 항문은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딱딱한 변만 막으면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가스, 묽은 변, 점액처럼 아주 작은 틈으로도 새어나올 수 있는 내용물을 정교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항문 관약근만으로는 이 미세한 밀폐를 완벽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문 안쪽에는 부드럽게 부풀어 있는 혈관 쿠션이 존재합니다. 이는 항문관 안쪽을 부드럽게 채워 틈을 메우는 패킹처럼 작동합니다. 변틈을 막아주는 고무 패킹처럼 항문 쿠션은 항문관의 미세한 밀폐를 돕습니다. 항문 쿠션은 항문관 전체를 균일하게 둘러싼 하나의 도넛 모양 구조가 아닙니다. 주로 세 부위에 두드러진 혈관 쿠션으로 배열됩니다. 왼쪽 측면, 오른쪽 앞쪽, 오른쪽 뒤쪽. 이 세 개의 쿠션은 항문관 안쪽에서 서로 맞물리며 중앙의 틈을 부드럽게 메웁니다. 마치 세 방향에서 문틈을 막는 삼각형 패킹처럼 항문 쿠션은 관략근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미세한 틈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항문 쿠션은 병이 아니라 정교한 밀폐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세 쿠션 중 일부가 반복되는 압력과 우려를 견디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커지며 아래로 밀려날 때 시작됩니다. 배변할 때는 항문관이 열리고 쿠션은 눌리고 이동합니다. 배변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항문관을 부드럽게 닫는 데 기여합니다. 즉 치액은 처음부터 나쁜 덩어리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피를 흘던 쿠션이 너무 많이 부풀고 지지대를 잃고 제자리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쿠션이 무너질까요? 핵심은 압력과 지지 조직입니다. 배변을 할 때 우리는 복압을 올립니다. 배에 힘을 주면 복강과 골반 안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 압력은 직장과 항문관을 향해 전달됩니다. 정상적인 배변에서는 직장에 변이 도달하고 골반 적응과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고 필요한 만큼의 복압이 보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변이 딱딱하거나 변비가 있거나 화장실에서 오래 힘을 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복압은 더 오래,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항문 주변의 정맥은 눌리고 혈액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빠져나가야 할 혈액이 머무는 동안에도 동맥을 통해 새로운 혈액은 계속 들어옵니다. 항문 쿠션은 충혈되고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여기에 딱딱한 변이 지나가며 부풀어 오른 점막을 문지르면 표면의 작은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치액에서는 배변 후 휴지나 변기에 선홍색 피가 묻는 일이 흔히 생깁니다. 피가 검게 변해 오래 머문 혈액이 아니라 항문관 가까이에서 바로 나온 밝은 피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치액의 피가 유난히 선홍색으로 보이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항문 쿠션은 단순한 정맥 주머니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작은 동맥과 정맥이 가까이 연결되는 몽정맥 문합이 풍부합니다. 즉, 항문 쿠션 안의 혈액에는 산소를 많이 머금은 동맥성 혈액이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액에서 나는 피는 오래 고여 검게 변한 피가 아니라 항문관 가까이에서 바로 나온 밝고 선명한 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동맥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동맥의 박동과 압력이 함께 들어와 있는 특수한 혈관 쿠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부푸는 것만으로 치액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쿠션을 제자리에 붙잡아두는 지지 조직의 약화입니다. 항문 쿠션은 점막 아래 결합 조직과 평활근 섬유에 의해 항문 관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쿠션을 붙잡는 지지 구조에는 평활근 섬유와 탄력성 결합 조직이 포함됩니다. 그중 항문 점막 아래에서 혈관 쿠션을 지지하는 평활근성 섬유는 트라이츠 근육이라고 불립니다. 트라이츠 근육은 쿠션을 항문관 벽에 붙잡아두는 생체 지지끈처럼 작동합니다. 배변할 때마다 쿠션은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강한 힘주기와 변비, 노화와 반복되는 탈출이 계속되면 이 지지끈은 조금씩 늘어나고 약해집니다. 쿠션을 잡는 힘이 약해질수록 항문 쿠션은 더 쉽게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한번 아래로 밀려난 쿠션은 배변 때마다 더 쉽게 자극받고 더 쉽게 붓고 더 쉽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배변 때마다 쿠션이 아래로 밀리고 힘주기가 반복되고 나이가 들며 조직 탄성이 떨어지면 이 지지 조직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배변할 때만 쿠션이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지 조직이 더 약해지면 쿠션은 점점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혈관은 확장되고 점막은 두꺼워지고 쿠션 전체가 항문 밖으로 밀려나올 수 있습니다. 치액의 핵심은 정맥 하나가 부푸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성 쿠션의 충혈, 지지 조직의 약화, 그리고 쿠션 전체가 아래로 미끄러지는 탈출.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액은 항문에 생긴 단순한 정맥류가 아닙니다. 항문을 밀폐하던 쿠션 장치가 압력과 중력, 배변 습관, 조직 노화 속에서 제자리를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항문관 안쪽에 가장 중요한 경계선을 보겠습니다. 치상선입니다. 치상선은 항문관 안쪽에 있는 톱니 모양의 경계선입니다. 이 선은 단순히 표면의 모양만 나누는 선이 아닙니다. 치상선은 발생학적으로 서로 다른 두 영역이 만나는 봉합선입니다. 치상선 위쪽, 항문관의 상피는 엄마 뱃속에서 뒤창자가 아래로 자라내려온 내배엽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치상선 아래쪽 상피는 몸 바깥쪽의 피부가 안쪽으로 함몰되어 만들어진 외배엽성 항문 오목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는 장에서 내려왔고 다른 하나는 피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두 조직이 하나의 항문관 안에서 만나는 경계가 바로 치상선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항문처럼 보이지만 치상선 위와 아래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상피의 형태도 다르고 주된 혈관과 림프 배출 경로도 달라지고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치액 증상의 가장 이상한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티가 나는데 아프지 않을 수 있고 작은 덩어리 하나가 극심한 통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치상선 위쪽에서 생기는 치액을 내치액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는 장점막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주로 내장감각 신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부처럼 날카로운 통증을 정확하게 느끼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내치액은 피가 나도 통증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배변 후 선홍색 피가 보이는데 아프지는 않은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내치액의 중심 증상은 출혈과 탈출입니다. 처음에는 배변할 때만 쿠션이 약간 부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더 진행되면 배변할 때 항문 밖으로 밀려 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고 더 심해지면 계속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치액이 항상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탈출한 내치액이 항문 밖에서 조이거나 혈류가 막히고 혈전이나 괴사가 동반되면 내치액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상선 아래쪽에서 생기는 치액을 외치액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는 피부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음부신경에서 갈라지는 아래직장 신경을 통해 체성 감각이 전달됩니다. 체성 감각은 통증과 압력,
온도와 접촉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외치액 안에서 혈액이 굳어 혈전이 생기면 피부가 갑자기 팽팽하게 늘어나고 작은 덩어리 하나만으로도 매우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치액은 출혈과 탈출이 중심이 되기 쉽고 혈전이 생긴 외치액은 갑작스러운 통증과 단단한 덩어리가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같은 항문에 생긴 치액인데 왜 어떤 것은 피가 나도 덜 아프고 어떤 것은 작아도 너무 아픈가? 답은 치상선 위와 아래의 발생압적 기원과 신경 분포 차이에 있습니다. 항문 주변의 정맥 구조도 독특합니다. 직장과 항문관 주변에는 서로 연결된 정맥월기가 있습니다. 위쪽의 혈액은 위 직장 정맥을 통해 간문맥계로 들어갑니다. 가운데와 아래쪽의 혈액은 중간 직장 정맥과 아래 직장 정맥을 통해 대정맥계로 들어갑니다. 즉, 직장과 항문 주변은 간으로 들어가는 문맥계와 심장으로 돌아가는 대정맥계가 만나는 연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문맥계와 대정맥계 사이의 문합 부위로 설명됩니다. 과거에는 치액을 문맥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정맥류처럼 단순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치액과 간경변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직장 정맥류는 같은 질환이 아닙니다. 치액은 문맥고혈압 하나로 생기는 단순 정맥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치액은 반복되는 배변 압력, 혈관 쿠션의 충혈, 지지 조직의 약화, 변비, 임신, 노화, 습관이 함께 작용해 발생합니다. 물론 복압이 오르는 상황은 치액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비로 오래 힘을 주는 경우, 임신으로 골반정맥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비만으로 복부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무거운 것을 반복해서 들며 복압이 자주 상승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항문 쿠션으로 전달되는 압력이 증가하고 혈액이 빠져나가는 흐름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액의 본질은 단순히 피가 고인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피가 고여 쿠션이 부풀고 부푼 쿠션이 아래로 밀리고 지지 조직이 늘어나면서 다시 더 쉽게 밀려나는 구조적 악순환입니다. 하지정맥류에서는 정맥이 늘어나 판막이 벌어지고 판막이 벌어져 역류가 심해지고 역류가 다시 정맥을 더 늘립니다. 치액에서는 항문 쿠션이 충혈되고 지지 조직이 늘어나고 쿠션이 아래로 미끄러지고 탈출한 쿠션이 더 쉽게 자극받습니다. 두 질환은 비슷해 보이지만 무너지는 장치가 다릅니다. 하지정맥류의 중심에는 정맥 판막과 혈액 역류가 있습니다. 치액의 중심에는 혈관 쿠션과 지지 조직의 하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액을 항문의 하지정맥류라고만 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치액은 원래 항문을 정밀하게 닫아주던 쿠션 구조가 반복되는 압력 속에서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병입니다. 그렇다면 치액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리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힘주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배변은 오래 버티며 힘으로 밀어내는 동작이 아닙니다. 직장에 변이 도달했을 때 골반 적응과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고 복압은 필요한 만큼만 보조해야 합니다. 힘을 세게 오래 줄수록 항문 쿠션으로 전달되는 압력은 커집니다. 두 번째는 변이 지나치게 딱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변은 배출될 때 더 큰 힘을 요구하고 부풀어 오른 항문 쿠션과 점막을 더 강하게 마찰합니다. 수분 섭취, 식이섬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은 단순한 생활 조언이 아니라 항문 쿠션에 걸리는 물리적 하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아래쪽으로 압력이 지속되고 항문 쿠션은 아래로 더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배변이 끝난 뒤에도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항문 쿠션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반복 하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항문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모든 출혈이 치액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선홍색 피가 보이고 치액이 의심되더라도 출혈이 반복되거나 빈혈이 생기거나 배변 습관이 변하거나 변이 가늘어지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가 있다면 다른 배장과 직장 질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비슷해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체는 항문을 단순한 구멍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때는 가스와 액체까지 막아야 하고 열려야 할 때는 손상 없이 변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항문관 안에는 혈관과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쿠션이 존재합니다. 이 쿠션은 정상이 때는 정교한 밀폐 장치입니다. 하지만 압력이 반복되고 지지 조직이 늘어나고 쿠션이 아래로 미끄러지면 그 순간부터 증상이 됩니다. 피가 나는 것은 부풀어 오른 쿠션의 표면이 배변 과정에서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쿠션이 제자리를 잃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치액이 아프고 어떤 치액이 덜 아픈 것은 치상선 위와 아래의 신경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액은 쓸모없는 혈관 덩어리가 아닙니다. 원래 필요했던 항문 쿠션이 반복되는 압력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결과입니다.
인체는 완전히 단단한 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쿠션과 섬세한 신경, 정교한 혈관망을 이용해 항문을 닫고 열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설계가 무너지는 곳에서 출혈이 생기고 탈출이 생기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치질이라고 불리는 질환 속에서 치액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치액은 항문에 생긴 단순한 정맥류가 아닙니다. 항문을 닫아주던 혈관 쿠션이 압력과 시간 속에서 아래로 미끄러진 흔적입니다. 치액은 항문에 생긴 단순한 정맥류가 아닙니다. 항문을 닫아주던 쿠션이 압력과 시간 속에서 아래로 내려간 흔적입니다. 그런데 인체에는 또 다른 오해를 받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맹장, 해화한 꼬리라고 불리는 꼬리뼈. 정말 이 구조들은 아무 기능도 없이 남아있는 진화의 찌꺼기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맹장과 꼬리뼈가 정말 쓸모없는 부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